서울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주택가. 서씨 가문의 장남. 서진우는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변함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생 서민우와는 달리 가업인 부동산 중개업을 이어받아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큰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넉넉지 않은 수입에도 아내 미경과 대학생, 아들 현우와 함께 소박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던 진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큰일 났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진우는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중환자실 앞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와 아내가 보입니다. 의사는 뇌출혈로 상태가 위중하다고 전합니다. 진우가 병원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 민우도 급히 병원에 나타납니다. 서진우와 서민우, 이 형제는 10년 전 각자의 결혼식 이후로 거의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며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장만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진우는 아버지의 낡은 부동산 중개소를 물려받아 안정적이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형제는 중환자실 앞에서 마주쳤지만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민우의 아내 수지는 고급 브랜드 옷과 가방으로 치장한 채 형수인 미경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랭한 인사를 건넵니다. 안타깝게도 서 씨는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일주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동안 진우는 장남으로서 예의를 갖추며 모든 절차를 진행했고 민우는 형식적인 참석만 한 채 퇴사 일을 핑계로 자리를 자주 비웠습니다. 형제 간의 벽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 후 가족들은 아버지의 유언장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꺼내 읽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재산은 두 아들 서진우와 서민우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한다. 하지만 다음 내용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단, 내가 평생 일군 부동산 중개소와 이와 관련된 모든 자산 및 거래 정보, 그리고 내가 소유한 강남 소재 아파트 세 채는 장남 서진우에게 단독 상속한다. 민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강남 아파트의 가치는 수십억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진우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죠. 변호사는 계속해서 유언장을 읽어나갑니다. 차남 서민우에게는 내가 소유한 현금, 자산과 주식, 그리고 제주도 소재 땅을 상속한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민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형은 평생 아버지 사업만 도와드렸을 뿐인데 왜 강남 아파트 같은 핵심 자산을 형에게 줍니까? 진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봅니다. 그도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으니까요. 나도 이런 내용은 처음 듣는 거야. 아버지가 그런 재산이 있는지도 몰랐어. 하지만 민우는 진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우의 팔을 붙잡으며 자리를 떠나자고 속삭입니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진우를 노려보며 말합니다.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볼 겁니다. 진우는 그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두 형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유산 문제로 갈등하는 가족들을 수없이 봐왔기에 앞으로 이 형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서진우는 이제 막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세 채를 포함한 상속 재산에 대한 법적 처리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우는 아직도 아버지가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평소처럼 부동산 중개소를 운영하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생 민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 잠깐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진우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동생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우는 와인을 주문하며 무거운 침묵을 깼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어?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버지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처음 들었고, 그런 재산이 있었다는 것도 유언장을 통해 알게 됐어. 민우는 비웃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평생 아버지 옆에서 일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나는 객관적으로 이 상속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형은 이미 부동산 중개업을 물려받아 생계 수단이 있잖아. 반면 나는 회사 일만 했지. 아버지의 사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핵심 자산인 강남 아파트를 형에게만 주는 거지?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분이셨는데 왜 갑자기 이런 편향된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민우, 나도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으셨을 거야. 혹시 유언장에 이유가 적혀 있었는지 변호사에게 물어봤어? 민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유? 뭐가 중요해? 결과적으로 형이 대부분의 재산을 가져가게 되는 건 변함없어. 난 이미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어. 이 유언장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거야.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제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것을 예감하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아내 미경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 일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네요. 민우 씨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아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런 유언을 남기셨을까? 평소에는 민우에게도 관심이 많으셨는데.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남기신 다른 물건들은 없나요? 메모나 일기, 편지 같은 것. 거기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진우는 미경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금고를 발견했지만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이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진우는 아버지의 금고를 열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와 함께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내가 죽은 후 두 아들이 함께 읽을 거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는 민우에게 연락했지만 민우는 이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며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더욱이 민우의 아내 수지는 진우에게 직접 전화해 경고했습니다. 오빠, 우리 남편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법적 절차를 따라주세요. 진우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며 서류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들 사이에는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와 자금 출처, 그리고 그동안의 관리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파트들이 불법적인 자금이나 탈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류 맨 마지막에는 민우의 회사 생활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민우가 회사에서 불법적인 내부 거래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명예를 위해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진우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동생을 보호해야 할지 아니면 이 정보를 유산 분쟁에 활용해야 할지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진우는 아버지의 금고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내용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동생 민우가
회사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아버지는 이를 알면서도 가족의 명예를 위해 침묵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더구나 봉인된 편지에는 두 아들이 함께 읽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민우는 만남조차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아내 미경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틀째 거의 안 주무셨잖아요. 진우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 정보를 민우에게 알려야 할까? 아니면 변호사에게 보여줘야 할까? 미경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일단 민우 씨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에 형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조언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민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여러 번의 거절 끝에 민우는 마지못해 만남에 응했습니다. 두 형제는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진우는 아버지의 봉인된 편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둘이 함께 읽으라고 남기신 편지야. 그리고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들도 있어. 민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약간의 호기심과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적혀 있는데? 나도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둘이 함께 읽으려고.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함께 봉투를 열고 아버지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내가 남긴 유언에 대해 너희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민우, 너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테지. 하지만 내 결정에는 이유가 있다. 진우야, 너는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가업을 이어왔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살아왔지. 내가 알지 못했던 강남 아파트는 내가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것이다. 너의 앞으로의 삶과 가족을 위한 나의 선물이다. 민우야, 너는 뛰어난 사업 감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다. 회사에서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정보가 내게 왔을 때 나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침묵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일은 아니었다. 내가 너에게 현금과 주식, 제주도 땅을 남긴 것은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정직하게 살아가라. 그것이 진정한 부의 의미다. 마지막으로 두 아들에게 부탁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라. 형제의 연은 그 어떤 재산보다 값지다.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다 읽은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우는 동생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던 거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 아버지는 내가 회사에서 했던 일들을 조사하셨던 것 같아.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의 감정적인 모습에 진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난 그저 성공하고 싶었을 뿐이야.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처음엔 작은 거래였어. 하지만 점점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아, 민우야. 우리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민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 미안해. 난 아버지의 유언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고 형을 의심했어. 하지만 이제 이해가 돼.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게.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동생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유산을 나누기로 합의했고, 민우는 회사에서의 불법 행위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아내 수진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수진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그냥 포기한다고요?
아파트 세 채가 얼마인데. 그리고 회사 일은 어쩌려고요? 모든 걸 인정하면 당신 경력은 끝장이에요. 민우는 아내의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마주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지만 수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진우는 가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 현우는 아버지의 결정에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런 재산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제 부자인가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는 아니야. 진정한 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날 밤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의 아내 수진이었습니다. 오빠, 우리는 결정을 번복할 거예요. 민우가 잠시 감정에 휩쓸렸지만 냉정히 생각해보니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룬 화해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민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더 이상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진우는 아버지의 서류에서 발견한 민우의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동생을 보호해야 할지 아니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지. 두 형제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된 지 2달. 서진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어야 했고 끊임없는 서류 준비와 증인 진술로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동생 민우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칠 때마다 민우는 진우를 외면했고 수지는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진우의 변호사는 민우의 불법 행위에 관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것을 권했지만 진우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아내 미경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변호사가 민우의 불법 행위 증거를 제출하라고 계속 권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경은 남편의 고민을 이해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여보가 결정해야 할 문제예요. 하지만 민우 씨도 이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갈 것인지.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문 앞에는 민우의 아내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오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수진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평소 도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아?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민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됐어요. 누군가 민우의 불법 거래에 대한 제보를 했대요. 민우는 오빠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오빠가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런 적 없어. 나는 동생을 해치고 싶지 않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알아요. 오빠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민우에게 계속 싸우라고 부추긴 것도 저고 법적 대응을 강하게 주장한 것도 저였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통제를 벗어났어요. 민우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고 아이들 앞에서도 감정 조절을 못해요. 어제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미경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제는 민우가 자살 시도를 했어요. 다행히 제가 일찍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오빠, 제발 도와주세요. 민우를 구해주세요. 진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동생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민우는 지금 어디 있어? 병원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진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보자.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 병원에 도착한 진우는 처음으로 형으로서 동생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민우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민우가 보였습니다. 진우와 눈이 마주치자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왔어? 날 더 무너뜨리려고? 진우는 침대 옆에 앉아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회사에 신고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 증거를 사용할 생각 없어. 넌 내 동생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형, 회사에서 나가게 될 거고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법적 대응은 중단하고 아버지의 유언대로 상속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내 회사 문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진우는 그날 밤 병원에서 오랜만에 동생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추억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왔던 오해와 갈등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진우는 민우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자신이 가진 증거를 바탕으로 민우가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회사에 협조하도록 도왔습니다. 완전한 면책은 어려웠지만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유산 분쟁에 대해서는 진우가 낭보하는 의미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민우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유언을 완전히 따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형제 간의 화해를 위한 진우의 선택이었습니다. 민우는 회사를 떠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수진도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생활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소박하지만 정직한 삶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두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아이들은 금세 친해지며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형, 고마워.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려 할 때 손을 내밀어줘서.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아버지가 원하셨던 게 바로 이거였을 거야.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제의 관계는 회복되어 가고 있었고 그것이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유산이라는 것을 진우는 이제 깨닫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자살 시도와 형제 간의 화해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가 찾아온 듯했지만 서진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자신이 받게 된 재산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진우는 아버지가 남긴 강남 아파트 중 한 곳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법적 절차와 민우와의 갈등으로 바빠 미루고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확인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는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이 깨끗했지만 벽면 곳곳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 진우와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두 형제가 함께 찍은 졸업 사진들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였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고 최근 날짜의 기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의 마지막 장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두 아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 진우에게는 눈에 보이는 재산을, 민우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아마도 이 결정이 두 아들 사이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내 두 아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란다.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은 가족의 연대다. 진우는 아버지의 글을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던 걸까요? 형제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진우는 미경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형제가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미경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네요. 결국 두 분이 화해하게 되었으니 아버님의 뜻대로 된 거잖아요. 진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민우에게 아버지의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민우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가 자주 가던 한강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진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민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강남 아파트에 처음 가봤는데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장을 발견했어. 민우는 조용히 일기장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진우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한 발 앞서 생각하셨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 모든 재산이 부담스러워. 내가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우는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은 할 수 있어. 아버지가 형을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난 항상 빠른 성공과 화려함만 쫓았지만 형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해.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어떨까? 내가 회사 일을 그만두게 됐지만 경영 능력은 있어. 아버지의 부동산을 함께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야. 진우는 놀란 듯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럴 생각이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닫게 됐어. 형과 함께라면 아버지의 유산을 올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진우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 함께 해보자.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두 형제는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민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내부 감사가 더 확대됐대. 내가 관여한 다른 거래들도 조사하고 있고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 진우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포기하지 마. 그날 밤 진우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민우의 상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민우의 회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의 다른 임원들의 비리도 조사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진우는 즉시 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우야, 중요한 걸 발견했어. 아버지가 내 회사의 다른 임원들에 대한 조사도 해놓으셨어. 이 정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민우는 희망의 빛을 본 듯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우의 집으로 찾아왔고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 안에는 민우의 직속 상관이 연루된 더 큰 규모의 비리 증거가 있었고 이는 민우가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한 후 회사 측과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더 큰 비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형사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최소한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진우와 민우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바탕으로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민우의 경영, 능력을 더해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개발 회사로 발전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진우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아버지의 참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가족의 연대와 화합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연대야말로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샵샵 제어 서장 관계의 회복과 새로운 도전. 서진우와 서민우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의 부동산 중개업을 바탕으로 서브라더스 부동산 개발이라는 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진우의 실무 경험과 민우의 경영 능력이 시너지를 내면서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사무실은 아버지가 남긴 강남 아파트 중 한 곳을 개조해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두 형제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회의실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진우와 민우는 새로운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제주도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형, 이 땅을 단순히 리조트나 펜션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민우가 제안했습니다. 진우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말하는 거야? 민우는 태블릿을 꺼내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사회적 기업에 대해 많이 공부했어. 이 땅을 활용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과 교육센터를 만드는 거야. 수익성만 따지면 당장은 리조트가 나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진우는 놀랍고도 기뻤습니다. 한때 오직 자신의 성공과 이익만 추구하던 동생이 이렇게 변화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민우야, 아버지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새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뜻밖에도 민우의 전 회사 동료였습니다. 서진우 씨, 죄송하지만 민우 씨와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같이 계신가요? 진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지금 회사에서 함께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 상대방의 목소리가 어둡게 변했습니다. 검찰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민우 씨가 관여했던 다른 비리건에 대해서요. 내일 소환장이 발부될 예정이라고. 진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침착하게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통화를 끊자마자 민우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모든 것을 다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진우는 동생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건 쉽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게. 내가 이전에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해. 그래야 도울 수 있어. 민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형에게 다 말하지 않은 일이 있어. 내가 관여한 비리가 생각보다 더 컸어. 회사 자금 횡령에도 일부 가담했고. 진우는 실망감을 느꼈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우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지지였습니다. 알겠어.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다시 변호사를 만나보자.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 다음 날 두 형제는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이전에 이미 협상을 통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면제받았는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다면 검찰이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검찰에 먼저 연락해서
자진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겁니다. 선제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히면 어느 정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민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진우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 민우야. 이번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야. 가족들은 내 곁에 있을 거고, 회사도 내가 잘 지키고 있을게. 민우는 눈물 어린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형. 또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겨우 새로운 시작을 하는 참인데.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모습이 중요한 거야. 그게 진정한 용기지. 그날 저녁, 민우는 수진과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수진은 이번에는 남편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녀도 지난 몇 개월간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 이겨낼 거야. 수진의 말에 민우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질게.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돌아올게. 다음 날, 민우는 검찰에 자진 출석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동생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날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없는 동안 가족들 잘 돌볼게. 그리고 회사도 잘 키워놓을 테니 돌아와서 다시 함께하자.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형.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 약속할게. 민우가 수감된 후 진우는 회사를 혼자 이끌어가야 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배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우는 민우가 구상했던 제주도 프로젝트도 계속 추진했습니다. 민우가 수감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고 형제는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는 여전히 아침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민우가 없는 자리는 컸지만 그는 형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회사는 점점 성장했고 제주도에 추진하던 청년 창업 공유센터 프로젝트도 마침내 착공에 들어갔다. 그날 진우는 제주도 현장 사무소에서 첫 삽을 뜨기 전 조용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읽었다.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이고 신뢰이며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사랑이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나자 진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곧 민우의 출소일이 다가왔다. 민우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고 얼굴은 한층 성숙해 있었다. 교도소 문을 나서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진우의 차였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형.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서 와. 기다렸어. 민우는 형을 껴안았다. 말없이 뜨겁게 서로의 등을 두드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둘 사이에 모든 감정은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우는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다. 수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아빠를 꼭 안았다. 식사 후 진우는 민우를 데리고 회사로 향했다. 강남 아파트에 위치한 그 회의실엔 여전히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민우야, 이 자리는 너를 위해 남겨놨어. 우린 다시 함께 시작할 수 있어. 민우는 자리 앞에 조심스레 앉으며 물었다. 형, 정말 괜찮아? 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형제 사이에 괜찮은 게 어딨어. 그냥 함께 가는 거지. 몇 달 후 제주도 청년창업센터의 개관식이 열렸다. 진우와 민우는 나란히 무대에 섰다. 취재진 중 한 명이 물었다. 두 분이 이렇게 함께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진우가 먼저 대답했다. 우리 많은 걸 잃었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용서할 줄 아는 마음과 다시 시작할 용기였어요. 민우가 이어 말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 준 건 아버지였습니다. 무대 뒤 두 사람은 사진 앞에 섰다. 아버지의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미소 짓고 있었다.
우린 이제야 진짜 유산을 받은 것 같아. 진우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란 함께 넘는 수많은 위기 끝에 결국 다시 손을 잡는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는 형은 성실했고 동생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고 다른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 달렸죠.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 두 아들이 갈등하고 부딪힐 것을.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더 큰 유산을 남겼습니다. 형제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한때 서로를 원망하고 법정에서 등을 돌렸던 두 형제가 결국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 건 사랑이었고 용서였고 용기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 그리고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서 다시 걸어가는 용기. 그 모든 과정을 지나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강남의 아파트도 현금도 땅도 아닌 서로를 다시 안을 수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을.